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또 하나 이걸 하겠습니다. 백운규 영장 치면 끝장. 윤석열 회유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난 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그러니까는 그때 한동훈 검사장이 컴백한다. 한동훈 검사장이 컴백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저도 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컴백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보였나? 안드레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이게 제가 크로스 체크도 했단 말이에요. 저쪽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이쪽에서도 들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컴백을 하고 유임이 되고 뭐 그러면서 민정수석 신현수 민정수석하고 윤 총장하고 뭐 문재인 정부하고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윤 총장을 대선 주자 윤 총장이 그때 이제 걔네들이 뭐 1년 뭐 입법을 하네 뭐냐 하면서 윤석열 금지법도 만든다 뭐다 하고 있는데, 시간만 벌면 윤석열이란 대선 주자를 주저앉힐 수 있는데 그 뭐 그냥 회유하겠지라고 봤는데, 그걸 다 엎어버린 이유가 오늘 나온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계속 유임되고, 그리고 윤석열 징계를 주도했었던 인간들이, 그리고 윤석열 징계를 왜 했었는지 그것도 지금 윤곽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해서 직무에서 배제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때려가지고 직무 복귀시킨 거잖아요. 뭐였냐면 원전 수사 관련된 거예요. 원전 수사 관련돼서 영장 치는 걸 윤 총장이 못하게 하려다가 그래서 징계하려다가 징계가 실패라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통해서 회유를, 니네 애들 다 하고 너 징계하려고 나댔던 검사 애들은 다 그냥 징계, 그냥 직무에서 이렇게 팍 배제하고 윤석열 사단 복구시켜줄게. 그런데 원전 영장만 치지 마. 이렇게 회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징계와 그 다음에 그 신원수 사태의 본질은 뭐였냐면 원전 수사였던 거예요. 원전 수사가 그 모든 사태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청와대가 지난 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중을 반영해주는 것을 전제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다가 실패했던 것을 6일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피의자 중 최고위직이었다.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협의를 담당했던 신현수 당시 민정수석 사태 파장으로 이어졌다.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면담하고 나온 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사건 처리에 대한 의무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 더는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윤 총장의 압력 언급과 관련돼서 쭉 이렇게 해서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백운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일선지검장으로 한동훈도 복귀시키고 윤석열 징계에 관여한 대검 간부들도 교체하는 인사안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이게 백운규 구속영장 치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간다. 한동훈은 계속 자천된 상태일 것이고, 그리고 윤 총장 징계를 했었던 간부들은 검찰에서 떵떵거리게 될 것이다. 그걸 뒤를 칠 만큼 이 원전 수사는 이 정부의 치명적인 거였고, 이 원전 수사를 이 인간들이 있는 대로 다 막았다는 얘기죠. 그럼 저는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막았을까? 뽀요이스 북쪽이라는 그 핀란드 뽀요이스가 등장했었던 이 사태 본질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저는요 간단히 보는 거예요. 얘를 탄핵당할 짓 했다. 이 사실 자체가 다 알려지면 얘네들이 탄핵당할 정도의 짓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정치특강에서 얘기한 건데, 얘네들 이거 반역한 게 아니었나. 대전략 차원에서 국가,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지만 북쪽하고 남쪽하고의 대전략, 국가적 생존을 건 핵 외교 대전략상에서
북한한테 투항하는 스파이 짓을 한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핵 재처리로 대한민국의 핵 무장 능력을 담보하고 있는 핵시설을 분쇄하고, 그리고 핵 무기로 가공할 수 있는 핵 폐기물 자체를 전부 다 없애고, 다른 말로 해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 동맹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핵을 확보할 시간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투항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야당은 뭐 하고 있는지, 야당은요 기본적으로 이래요.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몰매 맞는단 말이야. 민주노총이나 쟤들하고 싸우면, 그리고 쟤들 주사파라고 하면은 시대착오전 극우라고 분류돼. 주사파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고립된 정치인이 되고 나가리가 난단 말이야. 그런 선배들이 한둘이야? 나는 입을 쳐닫겠어. 사건을 추적하고 용기 있게 나가면 어머 혼자 나대다가 죽겠네 저 선배, 어이구 안타까워라 하면서 뒤에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역지사지야 이러면서 구경하지. 같이 어깨 걸어주고. 민주노총, 그러니까 저쪽이 주사파의 본진을 쳐들어가는 정치 싸움을 야당이 하느냐? 안 하지. 두 가지 이유에서요. 하나는 뿌띠스러움, 그리고 또 하나는 제5열이 있어. 야당 내에, 여러분, 야당 내에 주사파 제5열이 있다고. 다시 말해서 주사파가 갖다 박아놓은 인간들이 졸라게 많다는 얘기지. 흥부해방님 감사합니다. 최세용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김정은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대한민국에다 뭐를 풀 거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미국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아마 조선일보에서 터뜨릴 건데, 미국 쪽이 풀 겁니다. 뭘? 슈타지 문건을. 저거요, 제가 봤을 때 한 500억 걸면 돼요. 500억 정도 준다고 회유를 하면 북한의 대남 정찰 총국 간부 새끼 하나 정도가 500억 노리고 남쪽에 있는 간첩 명단 전부 다 들고 미국한테 투항할 수도 있어. 벌써 했을지도 몰라. 저 슈타지 문건이 뭐냐면, 동독하고 서독하고 통일이 된 다음에 동독 비밀경찰, 동독 국가보위부가 슈타지인데, 거기 문건이 나왔는데 서독 간첩이 3만 명 이상이 나왔는데 상상도 못한 인간들도 다 간첩이었어. 상상도 못했던 인간들도, 서독의 별의별 인간들이 다 간첩이었던 거야. 동독이 망하고 난 다음에 슈타지 문건을 접수해서 깠더니 독일 3인당이 훅 가게 된 근본 원인 중에 하나죠. 저는 대한민국판 슈타지 문건이 나와야 대한민국 정치가 설거지가 된다고 봐요. 나는 야당 쪽에서도 열나 많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항상 이제 음모론 얘기를 내가 듣고 이제 극우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대한민국엔 분명히 그러니까 북한 보위부나 그쪽에서 정찰총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고, 남쪽에 선을 관리했었다라는 건 이렇게 귀순한 귀순한 여러분들, 이제 주사파 출신들한테도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북한 쪽에 선이 있었다는 얘기를. 북한은 여러 선을, 그리고 북한이 여러 선을 해서 그 선과 선끼리는 서로 나는 북한하고 연결돼 있는데 너는 북한하고 연결돼 있니? 쟤는 연결 안 돼 있을 거야 라고 했었던 여러 가지 선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얘기지, 북한이.
개똥구리님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터져 나와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요즘에 주사파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을 제일 의심해야 돼요. 요즘에 주사파가 어딨어요? 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을 제일 의심해봐야 된다. 왜? 건설노조, 민주노총 이쪽에서 벌어진 일 보세요. 요새 건설노조, 택배노조 여기서도 이렇게 맹활약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요?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의심한다.